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목요일 크라이처치에서 격리 관리 중인 사람에게서 오미크론 변종이 발견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두바이를 경유해 독일에서 뉴질랜드로 왔으며 전세 항공편으로 크라이처치로 여행하기 전에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1일째에 코비드19 검사를 받았고 2일째인 12월 12일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의 현재 발병 사례와 이전 럭다운은 델타로 인한 것이지만 블룸필드 박사는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퍼질 경우에 강화된 제한의 권고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럭다운을 권고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에 달려있다며 보건당국자들이 호주가 뉴질랜드와 비슷한 계절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호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증거로부터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대응장관 크리스 힙킨스는 어제 공식적으로 90%의 완전한 백신 접종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힙킨스는 뉴질랜드인들이 열심히 일했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낼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오클랜드 DHB가 모두 90%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금까지 캐피탈 앤드 코스트 94%, 허트밸리 90%, 캔터베리 93%, 서던 92% 등 7개의 DHB가 90%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적게 백신 접종을 받은 DHB는 81%의 완전 백신 접종과 88%의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은 던입니다. 타이라위티는 주민의 82%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았고 90%가 부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여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힙킨스는 또한 백신 접종자들, DHB 의료팀, 마오리와 태평양 의료 제공자, 지역사회 NGO와 정부 부처들을 포함한 관련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비드19 모델링 전문가는 호주로부터의 여행을 개방하는 계획을 즉시 연기할 것과 완전한 백신 접종의 정의가 2회가 아닌 3회 접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데이비드 웰치는 현재의 재개방 계획과 신호등 시스템을 고수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발병을 쉽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이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달 전보다 현재 하루에 50배 더 많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미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일일 감염 수치가 크리스마스 직후 수십 배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원들은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으로부터 델타에 대한 보호가 2차 접종 이후 빠르면 3개월 후에 약해지기 시작하고 4개월 후에는 감소가 가속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6개월 후에 오미크론에 대한 보호가 기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뉴질랜드는 목요일 적격 인구의 90%가 2차 백신 접종 임계값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웰치 박사는 뉴질랜드에서 오미크론이 퍼지지 않는 동안에 해외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 3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이 입원율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2배 더 많은 감염이 병원 시스템의 동일한 순수요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델타와 오미크론과 같은 두 개의 전염병이 서로 겹칠 수 있다고 제안과 함께 두 변종이 최악의 돌연변이 콤보 바이러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다이나 스피크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목요일에 국회를 급습하겠다고 맹세한 안티백스 시위대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이미 집으로 간 빈 국회 건물에 나타났으며 웰링턴 날씨는 그들의 행진에 비를 뿌렸습니다. 한 시위자는 우리는 전체주의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정부 아래 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위자는 우리는 제신다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어떠한 명령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사람들은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시위자들을 완전한 바보들이라고 불렀으며 다른 사람은 그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폭동에 대비했고 시위대는 국회를 습격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한 연사는 무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이 마침내 국경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위 군중은 지난 11월 국회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숫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우산 아래에서 그다지 감동도 없었습니다. 모든 분노는 헛된 노력이었으며 시위대는 정치인들이 없는 국회로 행진했습니다. 국회는 수요일에 문을 닫았으며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카운티 마누카우 지역 보건위원회의 마지 아파 최고 경영자는 보건 시스템이 휴일과 코비드19 사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파는 어떤 사람이 휴일에 자신이 코비드19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빨리 스스로를 격리하고 헬스라인에 전화해야 하며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보건부는 안전하게 운전하면 괜찮다고 말했으나 하지만 실제 운전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고 멀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생물학자 수시 와일즈는 뉴질랜드에서 오미크론 변종의 첫 사례가 기록됨에 따라 사람들이 이번 여름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즐기는 휴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블룸필드 박사는 2차 접종과 부스터 추가 백신 접종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장관들과 논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주위의 30개가 넘는 해변들이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으면서 수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세이프 스윈 웹사이트가 발표했습니다. 매우 위험성이 높은 해변으로는 세인트 마리스 베이, 홈베이, 헌베이, 테티나나, 그리고 포인트 잉글랜드이며 높은 위험성으로는 콕스베이, 포인트 세빌리얼, 미알라 크릭, 저지스 베이, 캔달 베이, 팡코브, 비치 헤븐, 솔저스 베이, 블럭하우스 베이, 티티렁기 비치, 그리고 몇몇 다른 해변들이 포함됐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6원 3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4원 3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8원 26전입니다.